안녕하세요. 이대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참 많이 느끼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도 아주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방향이 맞는 건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들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항상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시, 그리고 편입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 창업을 준비할 때는 더욱더 그랬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안정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는 이룬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취업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아르바이트 생활만 지속했고, 큰 꿈을 품고 시작했던 창업도 사실 현재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도 엄청 자그마한 규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극복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을 정말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불안이라는 감정을 한가득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안을 느끼는 대상이 다를 텐데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돈,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이런 불안한 감정 때문에 멈췄던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시간을 보낸 날이라든지, 멀리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 혹은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 불안이 사라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그 순간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언제나 그렇듯 불안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 찾아오는 불안 속에서 제가 어떻게 불안을 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불안을 대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인상 깊게 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00m라는 영화입니다. 육상 선수들의 인생을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고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아마 만화 원작인 것 같아요. 여튼 거기서 나온 애니메이션 대사에 굉장히 좀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어서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이 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불안은 대처할 대상이 아니다. 인생은 패배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곳에 삶의 묘미가 있습니다. 공포는 불쾌한 게 아니다. 안전은 유쾌한 게 아니다. 불안은 너 자신이 널 시험할 때의 감정이다. 영광 앞에서 대가를 치러야 할 때 보잘것없는 세포 집합체인 인생 따위를 내던지면 된다. 라는 대사인데요. 이 대사는 육상 선수를 꿈꾸는 학생이 학교에 찾아온 국내 1등 육상 선수에게 불안 대처법을 알고 싶다는 물음에 1등 육상 선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불안은 대처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면 항상 이 불안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막 이겨내려고 무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불안을 없애려는 삶이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을 포함한 삶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덜 흔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도전과 경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뭐 사소한 거. 오늘 축구를 했는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콘텐츠를 만드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거나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유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전하는 순간부터 이미 패배할 가능성은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불안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도전할 때 비로소 나오는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영광, 즉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앞에서의 대가가 불안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이 불안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나를 시험하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영광의 순간 앞에서 불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을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불안해지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사업적인 부분에서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내 제품을 구매할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냥 내가 부족한가 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당연하겠지만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제 노트북 파일 안에 돌파구라는 워드 파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열어보는 파일이거든요. 여기에 꽤 많은 고민과 생각들과 제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니까 같은 불안이 찾아왔을 때 꺼내보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불안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또 배우는 점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직접 마주하는 게 나를 멈추게 하기보다는 다음 행동을 고민하게 만드는 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할 일을 나를 속이지 않고 정말 충실하게 끝냈을 때 불안보다는 성취감이 훨씬 더 크게 남는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들 리스트를 먼저 적고 그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끝냈을 때는 항상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하나씩 이루다 보면 불안으로 시작했어도 성취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인데 내가 오늘 해야 할 목표를 욕심내서 너무 크게 잡고 그것을 다 해내지 못했을 때는 또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작은 목표에 집중하고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니까 불안을 느낀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불안하고 앞으로도 불안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불안이 찾아올 테지만 여러분도 자신만의 불안을 마주해보고 자신을 시험하는 감정 앞에서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